2026년 요양보호사는 얼마나 벌까요? 방문요양, 요양원, 주간보호 각 근무 형태가 달라서 비교가 힘드셨죠? 오늘은 그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6년 최저시급이 결정되면서부터 방문요양의 시급도 결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방문요양 시급은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라서 대표님이 금액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금액으로 1년간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업자 재량이라는 거예요. 방문요양은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선생님의 시급이 다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돌볼 때, 일반요양은 요양보호 선생님이 다른 어르신을 돌볼 때인 것은 다들 아시죠? 일반요양의 일반적인 시급 수준을 말씀드리자면 1시간당 최근에 원장님들 전화를 받아보면 13,000원 정도가 가장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올해 최저임금이 1,320원인 게 비하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이상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 13,000원 내외인 것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최저시급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320원입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 요양 선생님들은 하루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5일을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적용되어서 주휴수당 연차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주휴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3시간씩 5일을 근무를 하는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에요. 그럼 3시간씩 5일을 우리 어르신을 돌보는데 그냥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5일을 일을 하면 5일 동안 개근을 하면 무료로 공짜로 하루를 일요일날 쉴 때에도 월급을 주는 겁니다. 하루치 시급을 일요일에 쉬어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계산하기 쉽게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려고 1시간당 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 시간에다가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거든요. 일요일날 쉬어도 돈 나오는 걸요. 이 수당을 녹여서 계산을 해둔 겁니다. 월화수목금 5일 일하면 하루 쉬어도 일요일날 돈을 주니까 5일당 1일 일을 하지 않아도 15시간 이상 주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월 근무한다고 하면 20%의 시급을 더 주는 거죠. 최저임금 1,320원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20%를 곱하면 2,064원이 주휴수당이라는 걸로 생기는 겁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일반 요양 선생님들은 최저시급에다가 주휴수당 이것만 더해도 최소 12,384원을 시간당 법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도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보호자나 어르신의 요청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연차를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선생님이 안 오면 어르신은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걸 시급으로 녹여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연차를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에다가 녹여서 주는 게 아니라 추후에 연차를 못 쓴 부분을 따로 정리해 주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센터에서 시급에 녹여서 주니까 오늘은 계산을 할 때에만 이 시급을 녹여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연차에 대한 시급을 계산하려면 우선 연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하면 15개부터 그 개수가 늘어나고요.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근무하시면 1개의 연차가 생겨서 12개월 동안, 왜 12개월 넘어가면 이제 15개 또 하루 생기니까 11개월 동안은 1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일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다루기는 기니까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차가 15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한번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년 이상 근무 시에 연차가 15개, 연차가 1개당 3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 같은 경우에 쉬더라도 3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3시간 서비스로 이 금액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시급 기준 1,320원씩 3시간이면 연차 1개당 3960원 꼴인 건데요. 요거를 15개를 1년 동안 만근을 하면 지급을 해주니까 1년 이상 지나신 근무를 하신 분들은 연차 수당이 37만 1,52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시간당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1년 동안 이 선생님이 총 근무한 근무 시간을 알아야 돼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했다. 하루에 3시간씩 5일 근무를 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계산식을 또 너무 깊이 파고들면 어려우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총 근무 시간 계산식을 띄워 드릴게요.
총 1년간 782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하시는 분은요. 아까 계산한 총 연차수당 37만 1,520원을 총 근무한 시간 782시간으로 나누면 이 시간당 연차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나오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연차수당은 475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급 최저임금에 대한 수당까지, 연차 수당까지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2026년 최저임금은 1,320원, 주휴수당은 2,064원, 그리고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1년 이상 기준으로 475원, 요걸 다 합치면 12,859원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13,000원, 제가 13,000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13,000원 정도 되는 이 최저시급에서 시간당 140원 정도 요게 최저시급에서 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당 13,200원 주는 곳도 있고 13,500원 주는 데도 있고 더러 14,000원까지 가는 곳들도 있겠지만 최저선은 12,859원이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시간을, 내가 일한 시간을 곱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12,859원이 최저,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그 경우가 13,000원, 그 이상은 다 재량으로 금액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돈을 요양보 선생님이 그대로 다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 실지급액은 따로 있어요. 시급 13,000원이다 한번 가정을 하면 13,000원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건 센터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 가져가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큰 금액은 5대 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금으로 책정된 5대 보험 중에서 근로자가 이제 내야 되는 그 금액,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그 건강보험료 말고도 장기용보험료가 있죠. 그 0.47%, 고용보험 0.9%를 근로자가 내야 되는데요. 요걸 다 합치면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4대 보험만 계산하더라도 9.715%가 13,000원 시급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나이에 따라서 연금이나 고용 등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간당 1,263원이 빠져서 실수령액은 시간당 11,737원꼴이고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월 70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되는 겁니다. 두 케이스를 하는 경우에 140만원 정도인데요. 하루에 6시간 근무하고 준비하랴 어르신 댁으로 이동하랴 절대 많은 금액으로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가족요양시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요양시급의 경우에는 센터의 절약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최대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는데요. 자, 26년도에 60분 동안 가족요양을 하면 센터에 들어오는 총 시간당 수가가 25,320원이고요. 90분 같은 경우에는 90분에 대해서 34,120원으로 수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산상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는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월급으로 책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르신 시간당. 자, 대략 어르신이 30명 정도가 평균이라고 할 때 또 센터 홍보비, 운영비 이런 걸로 한 2,000원 정도를 책정한다고 가정하면 한 시간당 한 4,000원 정도가 이 건당이죠. 시간이 아니라 건당 4,000원 정도가 필요해서 총 운영비,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4,000원 정도가 수가에서 제외를 하고 봐야 센터가 운영이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가에서 60분 기준 4,000원을 빼면 이거 뭐 돈을 남기지도 않고 그냥 운영되는 정도예요. 그러면 21,320원 정도가 60분짜리에서는 일반적인 센터에서 남기지 않고 1원도 남기지 않고 주는 최대선이 되겠고 90분 기준으로는 3120원 정도가 아마 90분 기준으로 최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아무리 많아도 이 정도 시급 이내라고 예상을 하고요. 일반적인 센터들은요. 여기서 더 많은 시급을 주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일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센터에서 모시는 어르신이 워낙 많아서 어르신 한 분당 부담해야 되는 그 센터의 운영비라 아니 그 직원 경비 이런 것들이 적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한 많은 수급자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에서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 안에서 시급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60분 기준 최대 급여는 60분씩 20이라는 가족요양보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까 계산했던 그 시급에다가 곱을 하면 42만 6,400원 정도가 이제 월급으로 아마 나갈 것 같고요. 최대치예요. 그리고 이제 90분씩 31이라는 가족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한 93만 4천원 정도가 일반적인 센터에 다니신다면 최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만 알아보면 사실 뭐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주로 5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5일제 근무하는 직원의 최저임금은 215만 6,880원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계약을 이렇게 갱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간보호 특성상 송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송영에 따른 비용 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식대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식대 추가해서 급여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스템으로 최저임금과 송영에 따른 수당 20만원을 받는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가정해서 급여를 넣어서 실수령액을 계산해 봤는데요. 총 월급 23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대보험 그리고 소득세가 25만원이 공제되어서 실수령액은 210만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월급이 다르니까 이 금액은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양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양원도 근무표에 따라서 3교대도 있고 주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가장 자주 쓰이는 근무인 주주야야 비비의 선생님 급여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야야 비비는 이렇게 탄력적인 근무를 유지해서 어떤 주는 근무 시간이 적고 어떤 주는 근무 시간이 길게 유지가 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근무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근무 종류가 있겠지만, 보통 한 달에 야간 근무 20시간, 연장 근무 10시간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저임금은 한 227만, 주주야야 비비로 227만 400원이 최저금액이 되고, 휴게시간이나 여러 근무 형태에 따라서 227만원에서 245만원 정도 사이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일을 하는 만큼 더 많이 받아가는 형식의 급여가 요양원의 급여 수준이죠. 227만원 수준에서 공제금액은 25만원 수준으로 요양원은 최저 실수령 200만원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주간보호가 요양원보다 월급이 많네? 라고 생각하셨죠? 지금 보여드린 요양원 급여는 최저선을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드린 거고요. 주간보호는 아까 수당을 20만원을 더 넣어서 가정을 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수당이 빠지면 주간보호는 실수령액이 190만원 정도로 떨어지겠죠. 요양원은 특히 가장 응급 상황이 많고 어려운 어르신을 모시는 만큼 더 많은 수가가 지원이 돼서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급여를 계산해 드렸는데요. 고정 댓글에 최근에 개선된 처우 개선 영상, 장기 근속 수당 영상 첨부해 드릴 테니까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숫자로 보여드리는 것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주시면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